네, 올해 52번째를 맞는 CES 2019 이제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도 CES 현장에서 나가서 계속해서 나흘 동안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올해 CES에는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요, 어느 때보다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5G가 핵심이긴 하지만 자율주행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곧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CES라는 게 매년 열리긴 하는데 뭐 어떤 박람회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컨슈머 일렉트릭 쇼 약자로 CES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가전 쇼입니다. 근데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이제 매년 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한 해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CES는 어떻게 좀 예측이 됩니까?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게 한 매년 이어진 좀 트렌드거든요. 약간 좀 지루해진 상태이긴 한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제품이나 물건들이 예전에는 약간 좀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확실히 쓸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들까지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CES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뭐 CES도 있고 보니까 또 IFA 또 IFA라고도 하죠.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까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IFA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IF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거든요. 똑같은 컨슈머 일렉트릭이긴 한데요. 주로 이제 주방이나 아니면 냉장고나 아니면 요리하는 기기들 이런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CES에 나온 것들 주로 이제 카츠라고 부르거든요. CARTS인데요. 이 CES 같은 경우는 자동차랑 인공지능, 다음에 TV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로봇, 그리고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총 좀 망라되는 이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CES 키워드를 좀 꼽아 보시자면 어떻게 꼽으시겠어요? 일단 아까 보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CES에서 선정한 트렌드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e스포츠. e스포츠요. 그리고 e스포츠가 색다르네요. e스포츠가 올해 새로 전용관이 따로 생겼어요.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건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이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도 CES에 대거 참석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잘 알려져 있고 현대차, 자동차 업체도 참여를 해서 이제 여러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어떤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시피 이제 마이크로 LED TV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특징이 이 주변에 테두리가 거의 없어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여러 개의 이 모듈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큰 TV를 만들 수 있는 걸 선보였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블 TV 접혀 있다가 위로 씩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TV를 선보였죠. 이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카를 선보이는데요. 걸어다니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처럼 가다가 약간 좀 이제 울퉁불퉁한 곳이 나오면 걸어다닐 수가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게 단순히 그 모양만 선보인 게 아니라 약간 축소된 형태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이제 시연해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밖에 뭐 SK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요 4개사가 총 출동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 처음으로 참전했는데요. 네이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 10여 개가 나가서 별도의 부스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랩이 있죠. 그럼 이제 앞선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곳이요. 이게 제가 기억에 이런 CES뿐만 아니라요. 뭐 IFA도 마찬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차, 뭐 5G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기술이 처음에는 실험실 단계의 그런 식의 테스트 모형을 보였다가 점차 이제 상용화로 가까이 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CES에서는 거의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쓸 만큼의 기술적 진보
이런 식의 제품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CES에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처음 선보인 건 한 2014년경이었고요. 네. 이때서부터 근데 당시 나왔던 건 되게 멋있긴 한데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7년경서부터 실제로 사람이 타고 이제 실제로 돌아다녀 볼 수 있는 이런 차들이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이제 시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년, 21년쯤에서 이제 시판이 될 텐데 또 그 전 단계인 한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떼고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계의 그 자율주행차는 한번 좀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주셨던 그 처음 참가하는 네이버도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면서요. 근데 그 일종의 그 프로젝트인데요. 예. 일종의 그 정확하게 따지면 자율주행차긴 한데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미 자율주행 쪽으로 시동을 건 지는 좀 됐는데 예. 그리고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오고는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좀 규제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시험 운전을 한번 할 때마다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시험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10번 다 이제 안정성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한국의 자율주행 자체는 몇 년 전서부터 이미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개발 수준이나 상용화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선진 자동차 업체들이나 혹은 IT 기업들과 최적화 문제라든지 상용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앞서고 있다, 혹은 동등하다, 혹은 뭐 약간 뒤처지고 있다, 판단을 좀 해본다면. 일단은 그 기술 개발 자체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과 모빌아이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있고요. 네. 한쪽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4단계의 자율주행 수준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떼고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 정도를 이제 어떤 보여줄 만한 이런 것 어떻게 시범 운행할 만한 정도의 기술 수준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요. 네. 탑티어는 아니군요. 예? 탑티어. 탑티어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예. 국산이 없어요. 아. 실은 이제 누구든지 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이 부분들 어떻게 선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네. 안에 들어가는 뭐 라이다 같은 핵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아직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거죠. 지금 사실 최근에 나온 그 기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이마트하고 그 어떤 업체인데 그 토르 드라이브라고 토르 해서 드라이브입니다. 그 배달 원하고 배달 업체가 없이 그냥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올해 뭐 하반기쯤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작년 12월쯤에 이걸 공식적으로 한번 런칭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네. 저희들 뭐 오는 것처럼 이 차가 쭉 와서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찾아오면 예. 되는 그런 네.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지금 연구하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목표가 올해 안에 이제 출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구현이 될지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랑 예. 우리나라랑 살아가는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배송 자체는 이 자율주행차가 해도 결국은 사람이 내려서 이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무인 배달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저기도 보니까는 내려주는 건 사람이 있네요. 하네요. 예, 원래는 현 단계에서 무인 자동차 자체가 무인 자동차 운전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타서 봐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라 예. 보조석에 앉네요. 그 특징을 보니까 저건 이제 저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가면 하네요. 알아서 이제 배달 알아서 이제 쭉 그 배달이 되는 건데 원래는 차만 움직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그래도 저기 보시면 저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딱 열면 찾아가는 거죠. 그래야 차 문이 열리고. 예. 만약에 그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같은 거라고 한다면 집 앞까지는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문 앞까지는 아니지만 집 앞까지 도착해서 자동으로 뭐 주문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면 집 앞에 뭐 도착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창문을 똑똑 두들리면 배달된 음식을 픽업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동 배달하는 게 가능한데 아파트 단지는 일단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들어간다고 해도 아파트 그 동 앞에마다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문까지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나가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그렇습니다.
약간의 중재를 해야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자율화는 안 그 되겠네요. 배달 솔루션이 나라마다 상황도 다르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율주행으로 배달 받으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직접 사람이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니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택배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원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은 쪽 택배나 물류 운송 쪽은 현재로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상황을 봐도 이쪽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고생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 자율주행차나 이 자율주행 배달이 들어왔을 경우 좋아지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요즘 개념이지만 이런 것도 선보였거든요. 사람이 그 자율주행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게 캠핑카예요. 그리고 밖에 약간 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이걸 타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타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밤에 되면은 이 차들이 모이는 이 차들의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를 아예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앉아서 구경하고 그걸 바로 호텔방으로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 먼저 자율주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가 출근할 때 몇 시 출근하는 상관없이 자면서 앉아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럼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모로 인건비 절감도 되는 거고. 해외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런칭한 서비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웨이모 원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입니다.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옆에 보조석에 사람이 앉긴 않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부르면은 차가 와서 사람을 이제 태워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데려다 준 다음에 내리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가 오면 열고 타서 엘리베이터처럼 도착하면 문 열고 내리면 끝인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이제 진행된 거의 유일한 지금 상용화된 서비스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해외에서는 몇몇 이제 규제 특구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나 이쪽 캘리포니아주 같이 이런 부분들은 그 규제의 영향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이번 CES에서도 그 자율주행 택시를 그냥 타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 그 보도를 보니까 국내 모 대학 연구팀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한국에 특화된, 그러니까 한국에 아주 최적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여러 규제가 겹쳐서 결국 상용 시험을 못하고 투자를 못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보도를 했더군요. 거의가 토르 드라이브 이번에 토르 드라이브. 그러니까 누굴 위한 규제인지를 묻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였는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실 아니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2020년까지 한 3단계 자율주행차를 좀 부분 상용하기 위해서 규제 특구를 올해 안부터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긴 한데요. 따지면 실제 그 애리조나주나 이쪽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굉장히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그 자율주행 시험을 쉽게 허가를 내주지는 않거든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여서 약간 어려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고요. 중국은 그냥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처럼 약간 규제 특구 형식으로 그 안에서는 좀 어떤 규제 영향 없이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도 모으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빨리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는 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작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자체가 좀 국회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죽어버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나라 좀 붐이 좀 일어나고 사람들 관심도 좀 받고요. 이런 차를 이제 나오면 사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ES 2019 개막 소식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